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한 주의 마지막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 점검하고 항상 마무리합니다. 자, 이번 주의 결과만 보자면 주봉상 마이너스 5% 넘게 하락 마감할 듯한데 아쉽지만 저번 주의 상승분을 반납했다고 보시면 되는 주간이고, 지금은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의 하락 요인은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이걸 지우고, 공매도는 분명히 있었어요. 자, 공매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최근 1개월 평균 공매 비중은 0.1을 넘지 않았습니다. 허나 지금 26일날 0.3, 그리고 29일날 0.57, 6월 30일날 0.42, 그 다음에 0.46%. 분명 이전보다 공매도 비중이 단기적으로 증가하긴 했습니다. 아무리 지금 공매도가 한시적 금지라지만 시장 조성자인 기관은 공매도 유효하죠. 그리고 대차장고도 여전히 HLB 다음으로 코스닥에서 많긴 하지만 지난주 우리가 확인했을 때가 730만 주였는데 지금 일주일 사이에 어제자로 766만 주 정도 됩니다. 대략 일주일 사이에 대차정보가 35만 주 정도 쌓인 건데,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단은 기관이 조금은 장난쳤다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장난이라기보다는 그들만의 수익 내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기관이 공매도를 쳤고 누군가는, 그 누군가가 검은 머리 외국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어찌되었든 기관은 당일 고점에서 계속 파는 매매를 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이 맞다면, 그리고 이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 상승에는 다소 제약이 발동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3월 이전 공매도 물량보다는 적은 수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공매 비중이 지속 높아진다면 그 흐름이 1, 2주간 이어진다면 우리도 대응의 관점 분명히 준비해야겠지만 지금은 굳이 아니라는 겁니다. 섣불리 매매 판단하기에는 아니란 거예요. 이 수치만 가지고서는 매우 애매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공매 세력 입장에서도 지금은 최근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결과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주가는 원하는 대로 하방 추이를 보여줬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공매에 대한 비중에 매매 판단하기엔 애매한 수치다. 이렇게 단기적인 공매 기법이 유지될 거라 지금은 우리가 우려하기엔 너무 이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우고, 그래도 조금 이상하다, 4거래일 연속 매도세는 정말 오랜만인데? 라고 생각도 들죠. 저는 여기서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자, 주식형 펀드 투자자들이 증세 발표 후 6조를 이탈했다. 즉 펀드에 묶어놓은 투자금을 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시점을 봐야 돼요. 양도세 부과 결정이 뉴스를 통해서 나온 게 25일 날이었어요. 자, 24일 날 269조 5,946억이었던 주식형 펀드 운용 잔액이 저번 달 6월 29일에는 263조 4,500억으로 불과 3거래일 사이에 6조 4,500억이 빠져나갔습니다. 지금도 이탈은 지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자, 기관의 물량 이탈은 펀드 자금 이탈에 따른 영향도 당연히 사모펀드에 또 이에 동조하는 흐름이었다라고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5일부터 29일 그리고 그 이후까지 기관의 매도 물량과 펀드 운용 자금이 빠져나간 자금 그 시점이 오묘히 겹치죠. 하지만 그래도 이번 주 연속적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하락 요인은 공매 세력에 의한 하락뿐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 바이오팜 상장 어제 했죠. 7월 2일날 SK 바이오팜의 수급을 뺏겼다. 이것도 기사를 볼게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SK 바이오팜 등장의 기관 외국인은 삼바 셀트리온을 팔았다. 자, 이런 기사에 그렇구나, 뺏겼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제대로 내용은 안 보신 거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분명 기관이 주도해서 이 그림 만들어준 건 맞아요. 근데 하나 짚고 가고 싶은 게 SK 바이오팜 사려고 물량을 빼앗았다? 뺐다? 이탈했다? 기사 내용처럼?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SK 바이오팜이 유통되는 물량은 전체의 5% 정도에 불과합니다. SK가 여전히 SK 바이오팜의 7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중에 기관이 공모청약 많이 받기 위해서 달려들었고 의무 보유 확약도 했죠. 일정 기간 동안 팔지 않겠다. 그럼 정말 유통되는 물량은 5% 정도예요. 이 적은 물량 사려고 달려들다 보니까 SK 바이오팜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 연속 상한가인 겁니다. 이 물량 어떻게든 잡겠다고 기관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물량 빼서 매수 대기 자금으로 준비한다? 못 살 걸 알아요. 자, 기관의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라고도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맞겠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 상승 턴 좀 길게 볼게요. 이때죠. 작년 12월 상승 턴 이후로 개인만 매집한 게 아닙니다. 기관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개인과 매수 경쟁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이후부터의 매집 보유 물량만 본다면 올해의 매집 보유 물량만 본다 하더라도 기관은 개인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유 물량이 많아요. 당연히 현재 수익분도 꽤 큽니다. 비중 조금 털어내서 현금화한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다만 공매치고 누군가가 대차하고 팔고 이게 조금 짜증이 나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직은 섣불리 매매 판단을 하기에는 우려되는 시점은 아니다 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이죠. 오늘 JP모건이 대량 매도했는데 JP모건의 대량 매도 이 의미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외인 JP모건 창구에서 대량 매도 출회가 되었죠. 이거 보고 나서 와 큰일 났다. 외인이 엄청나게 빠졌어. 이건 대하락의 시그널이야. 뭐 이렇게까지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JP모건 잠깐 들어왔다 다시 나간다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이 외인 창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의 주가 위치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자, 볼게요. 안 보이시죠? 자, 오늘 JP모건 창구에서 13만 7천 주가량 매도 출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거를 7월 1일부터 어제까지로 조회를 해보면 JP모건은 13만 4,281주를 이틀 동안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7월 1일부터 7월 3일 오늘까지의 흐름만 JP모건의 흐름만 본다면 JP모건 단타 쳐서 수익 보고 나간 겁니다. 7월 2일, 1일, 2일 양일에 걸쳐서 13만 주 넘게 들어와서 오늘 13만 주 털고 나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흔들리는 건 개인이죠. 만약 단일 창구가 아니라 들어온 외인 대부분의 창구가 매도 출회를 보인다면 그건 분명한 어떤 시그널이 있는 겁니다. 대응 준비해야죠. 허나 오늘의 상황만 보고 JP모건 창구 단일 창구로만 보고 큰일 났다? 이건 조금 아니라고 보는데 뭐 이렇게 짧게 보신다면 나가시는 것도 맞죠. 하지만 저희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자, 빨리 갈게요. 자, 7월 16일 코로나 치료제 1차 임상 돌입. 뭐 말 그대로 서정진 회장이 지난달 23일 넥스트라이즈 기조연설에서 이번 달이죠. 16일 코로나 치료제 임상을 시작한다고 본인 스스로 말했죠. 우리는 기다려야죠. 근데 이미 이러한 소식은 익히 알려진 사항이라 결과를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임상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임상을 시작한다는 부분이고 이게 주가에 그렇게 큰 움직임을 가져갈 만한 요소로는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나온 이슈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셀트리온 잘하는 기업이잖아요. 언론 플레이 이슈로 부각시킬 능력은 되긴 합니다. 그 부분 조금 기대를 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질 만한 요소는 아직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코로나 진단키트는 언제 판매하나? 모르죠. 아는 사람이 있다면 내부자겠죠. 내부자도 아닌데 안다?
사기꾼이겠죠. 근데 사측에서 밝혔듯 7월 중이라 했으니 조만간 진단키트 판매는 될 것이라 봐야죠. 7월 중에 나온다고 했으니 일단 믿어봐야죠. 우린 투자자입니다. 정확한 일정을 보고 단타 칠 게 아니라면 우린 긍정적인 모멘텀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자, 짧게 볼게요. 일봉상 본다면 분명히 이번 주의 흐름 꺾였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본다면 그간 강하게 지켜주던 이 20일 이평선도 지금은 위태위태합니다. 허나 제가 이 종목은 일봉에 일회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봉을 볼까요? 지난주 상승분을 반납한 정도입니다. 조금 멀리 볼게요. 이 추세가 무너졌나요? 자, 실적이 무너졌나요? 해외 판매율이 급감했나요?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부작용이 나왔나요? 서정진 회장이 배임을 했나요? 아닙니다. 단타 생각하시고 들어오신 분들은 최근 일봉 흐름에 우왕좌왕 하시겠지만 기업의 성장 모멘텀을 바라보고 긴 호흡에 투자 관점으로 진입하셨다면 지금 상황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번 주 참 그래도 공매 세력은 진짜 척결시키고 싶네요. 자, 아래 일봉으로 볼게요. 아래 10만원 선이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 우리도 대응의 범주를 분명히 세우고 옮겨야 할 시점은 맞습니다. 사실 10만원도 기회의 시점으로 보는데 어찌되었든 대응은 해야죠. 하지만 지금은 굳이 섣부른 매매 판단할 시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자, 다음 주 흐름. 일단 옵션 만기일도 껴있죠. 다음 주에 시장의 흐름이 지속 상승에 대한 확신을 갖긴 어려운데 우선 10만 5천원 바로 아래네요. 10만 5천원 선은 당분간 단기 지지 구간으로 인식은 하고 있고 여기 일단 지난 차트 결과만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10만 5천원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강한 지지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무너질 수도 있죠. 주식은 100%가 아니니까요. 자, 어찌되었든 10만 5천원 선은 당분간 단기 지지 구간으로 인식은 하고 있고 기관이 빼도 개인이 받쳐주는 종목인지라 10만 5천원 선 부근이면 개인 매수대기 자금이 유입되기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차트 패턴도 항상 그래 했으니까요. 다만 큰 폭의 상승도 기대하기엔 당장의 일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관 공매 현황도 지속 살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승이다 하락이다 분명한 관점을 언급드리기가 다음 주에는 다소 애매합니다. 일단 당장의 흐름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뭐 뜬금없이 호재성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이 11만원 라인 중심으로 좁은 박스권 형성하면서 횡보장세를 연출할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측은 하겠지만 돼봐야지 알겠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전히 우리의 투자 포인트 중 어그러진 것은 없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도 그 어느 때보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29번째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저희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다면 네, 여기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 리딩 이 게시판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시초가 단타 매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나 손이 조금 빠르신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오늘의 결과만 살펴보자면 동우팜 투테이블, 마이크로 디지털, 서현 세 종목 모두 수익 실현하면서 오늘 무료 추천주는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저희 VIP 추천 종목 및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